안녕하세요. 랭킹수다 탑5의 차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챗GPT 다양하게 활용하기, 한 끗 차이로 성공하는 프롬프트 탑5입니다. 여러분은 챗GPT에 얼마나 의존하고 계세요? 업무하실 때 챗GPT부터 켜놓고 하루를 시작하시진 않나요? 근데 챗GPT의 진짜 매력은 업무 보조를 넘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활용 방안이 정말 무궁무진하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죠. 같은 요청이라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도 단순하게 물어보면 늘 뭔가 아쉽고 결국에는 다시 아니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여러 번 요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챗GPT의 다양한 기능을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알아두면 유용할 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프롬프트는 고정 댓글에도 달아둘게요. 네, 그럼 바로 5위부터 소개할까요? 네, 5위는요. 상처주의, AI에게 듣는 팩트 폭격, 로스트 미 프롬프트입니다. 정확한 프롬프트는 Based on everything you know about me, roast me, don't hold back. 한글로 대답해줘입니다. 이거 최근에 SNS에서 챌린지까지 있었을 정도로 유행이었잖아요. 이 로스트가 원래 굽다라는 뜻이지만 roast me 하면 속된 말로 나를 신랄하게 까줘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해석하면 나에 대해 너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나를 신랄하게 비판해줘. 가차없이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팩폭해줘 라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요즘 카톡은 보여줘도 챗GPT는 못 보여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챗GPT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프롬프트를 입력했다가 뼈 맞았다, 상처받았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챗GPT가 유머와 비판을 적절하게 섞어서 팩폭을 해주니까 그게 또 웃기기도 해서 인기를 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해보는 차원에서 한 번쯤 해볼만 하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챗GPT에 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많지 않아서 뭐 얼마나 나를 잘 알겠어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상처받았어요.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프라이버시가 너무 많아서 빼고요. 대신 랭킹 수다 얘기가 있어서 그거 읽어드릴게요. 저보고 콘텐츠 기획한다면서 늘 탑5로만 가는 거 뭐냐? 세상 모든 게 다 5위 안에만 들어야 네가 대본 쓸 수 있는 거야? 랭킹 수다 중독자라고 불러도 되겠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상처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좀 뜨끔한 정도였어요. 저 진짜 요즘 주변 사물들 볼 때 순위 매길 거 없나 생각하거든요. 저보고는 네. 지금까지 대본 척척 잘 쓰시고 주제도 촘촘하게 파고들고 디테일 집착까지 솔직히 말하면 방송작가병 제대로 걸리신 것 같아요 라고 하던데 네. 이 정도면은 칭찬 아닌가요? 칭찬이죠? 더 강력한 팩폭을 원하신다면 더 거친 버전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네, 저도 더 센 버전으로 물어봤는데요.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보고 열정은 있대, 재미는 없대요. 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요. 사람이 아닌 AI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친구한테 들었으면 엄청 속상했을 것 같더라고요. 맵네요. 그래도 AI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만 가지고 추측을 한 거니까 또 AI가 모든 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취할 것만 취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 반, 자기 성찰 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4위는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프롬프트입니다. 챗GPT로 지브리나 디즈니풍 이미지를 만드는 건 많이 봤어도 네. 이모티콘 만드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를 닮은 이모티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재밌던데요? 맞아요. 우선 본인의 정면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하나 골라줍니다. 그리고 챗GPT에게 원하는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저는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라고 요청해봤어요. 어떤가요? 저랑 좀 닮았나요? 네. 이렇게 잘 그려진 이미지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이미지의 스타일로 각각 다른 감정의 이모티콘을 12개 만들어줘. 그리고 한글 대사도 붙여줘 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이모티콘을 만들어주긴 했는데요. 네. 마지막 줄 이미지가 잘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나오게 만들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하게 나온 이모티콘을 실제로 쓰려면 하나씩 잘라져 있어야겠죠? 이것도 챗GPT한테 시켜볼게요. 한 이미지에 한 이모티콘만 나오게 잘라서 12개의 파일로 제공해줘 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을 보내줍니다. 이 각 파일을 클릭하면 다운이 되고요. 이제 이 이모티콘을 카톡이나 블로그에 사용하시면 돼요. 원하는 이모티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수록 마음에 들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과 감정을 담은 대사로 바꿔줘 이렇게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무료 버전을 써서인지 이미지 작업을 몇 번 요청하니까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에러가 몇 번씩 나서 새 채팅을 열어서 이미지 보내주면서 다시 다음 지시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여러분도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3위는요. 지금까지의 챗GPT 사주는 잊어라. 만세력 활용 사주 프롬프트입니다. 챗GPT로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네. 혹시 그냥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간만 입력하고 사주를 봐달라고 요청하진 않으셨나요? 그렇게 보셨다면 이거는 안 맞는데? 하는 부분도 분명 있으셨을 텐데요. 맞아요. 챗GPT는 그냥 AI일 뿐 명리학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 회사인데 어떻게 한국의 사주팔자를 정확히 알겠어요? 그래서 챗GPT 사주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맞아요. 챗GPT로 사주를 보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포털 사이트나 어플을 이용해서 만세력을 먼저 뽑아야 해요. 만세력은 생년월일시를 천간과 지지, 즉 간지로 바꿔서 정리해둔 표인데요. 사주팔자는 이 간지를 기반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만세력이 있어야만 정확한 풀이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만세력 천일귀인이라는 어플을 사용해 봤는데요. 이 어플에서 성별, 성함, 생년월일시를 입력해 주시고요. 사주 조회를 누르면 본인의 만세력이 나올 거예요. 이걸 캡처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캡처본을 챗GPT에게 보내서 음. 사주 풀이를 요청할 차례죠. 맞아요. 만세력 캡처본을 보내면서 너는 한국의 전문 명리학자야 라고 먼저 페르소나를 부여해 주고요. 위 만세력을 바탕으로 사주팔자를 분석해줘. 특히 오행의 균형, 용신, 기신, 성격 특성, 운세를 중심으로 설명해줘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 만세력 없이 사주 풀이를 해달라고 했을 때랑 내용의 차이가 있었나요? 완전히요. 일단 만세력 없이 진행한 건 간지부터가 다르게 나왔어요. 연주만 무인으로 갔고 나머지인 월주, 일주, 시주가 다 만세력이랑 다르게 나왔고요. 오행 분석에서도 토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화도 적절히 있음이라고 나왔는데 만세력을 넣었을 때는 토가 지나치게 많고 화가 전혀 없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인지 만세력을 안 넣었을 때는 저보고 외향적이라고 하길래 네. 좀 갸우뚱했었는데 만세력을 넣어서 본 성격은 완전 정확했어요. 오,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사실 저는 조금 귀찮아가지고 만세력 없이 사주를 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올해 운세는? 연애 운은? 직장 운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물어보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다만 챗GPT는 AI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하시면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사주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인생의 결정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려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위는요. 저처럼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주목해주세요. 24시간 쉬지 않는 여행사 최저가 항공권 검색용 프롬프트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인플루언서인 캐스퍼 오팔라 씨가 챗GPT로 항공료를 120만 원이나 아꼈다고 해서 화제였잖아요. 항공권을 가장 싸게 사려면 정말 손품을 팔아야 하는데 이걸 챗GPT한테 맡길 수 있다면 이것만큼 만족스러운 프롬프트가 또 어디 있겠나 싶었어요. 맞아요. 이 챗GPT가 일반 항공 검색 사이트들이 놓치는 저비용 항공사나 특별한 경유 루트까지 다 찾아주거든요. 심지어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으니까 이것도 큰 장점이죠. 맞아요. 근데 프롬프트를 엄청 구체적으로 써야 하던데요? 저는 히치하이커 TV에서 소개한 프롬프트를 참고했는데요. 2025년 9월에서 10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런던으로 가는 최저가 항공편 루트를 찾아줘. 직항, 경유, 대체 및 주변 공항 포함해서 비교하고 최저가 순으로 정렬해. 경유 루트라면 최적 경유 도시 3곳 추천하고 각 환승 대기 시간과 총 소요 시간 알려줘. 항공 검색 사이트에 잘 안 나오는 저비용 항공사 목록도 포함해서 평균 가격 범위와 함께 보여줘. 왕복과 편도 옵션 모두 비교해서 링크 달아줘!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와, 오팔라 씨가 소개한 프롬프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네요. 이렇게 하면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안 나오는 저비용 항공사까지 나온다고 하죠. 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꼭 더블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챗GPT가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항공편이나 잘못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이 챗GPT 추천 항공편이 실제로는 예약에 불가능했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어요. 맞아요. 챗GPT는 아이디어 제공자로만 활용하시고요. 해당 항공권이 실제 하는지는 꼭 체크해 주세요. 자, 드디어 대망의 일입니다. 챗GPT야, 나만의 영어 회화 선생님이 되어줘. 영어 회화 공부용 프롬프트입니다.
아, 이거 정말 획기적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돈을 주고 1:1 네. 영어 가회를 하고 있는데 챗 GPT를 쓰면은 이거 학원 안 다녀도 되겠던데요. 그쵸. 어떤 블로그에선 유료 버전에서만 회화 공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 무료 버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우선 세팅을 먼저 해줄 건데요. 챗GPT 앱의 왼쪽 상단에 있는 두 줄 아이콘을 눌러주고요. 하단의 계정을 클릭하면 설정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리면 말하기 카테고리에 주 언어라고 있는데 이걸 영어로 설정할게요. 그 다음 바로 아래에 있는 음성을 누르면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캐릭터가 다른 여성, 남성의 목소리가 9가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목소리를 골라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세팅을 끝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채팅창 하단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음성 파형 아이콘을 눌러서 대화를 시작할 건데요. 핵심 프롬프트는 이거예요. 먼저 페르소나부터 부여해 줄 겁니다. 너의 이름은 크리스고 나이는 30살, 내 영어 회화 선생님이야 이렇게요. 혹은 너는 내 친구야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해주면 진짜 원어민과 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영어로 대화를 할 건데 나한테 먼저 일상적인 질문을 해주고 내가 틀리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가 영어로 교정해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줘. 그리고 교정한 문장을 내가 따라 읽을 수 있게 시간을 줘. 나는 중간중간 한국어로 말할 수 있지만 너는 항상 영어로만 대답해야 해. 그럼 일상 대화를 시작하자. 중급 레벨로 말해줘 라고 하면 대화는 시작됩니다. 역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하는군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 마지막에 언급됐듯이 레벨을 지정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즉 자신의 수준에 맞게 초급, 중급, 고급 중에 골라서 요청하면 딱 그에 맞는 난이도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도 팁이죠. 면접관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보자.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대화해보자. 이렇게 상황극을 해보면요. 특정 상황에 맞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직접 써보니까 일단 실시간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았고요. 네, 또 영미권과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이거 돈 주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겠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틀리게 말해도 혼내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니까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고요. 대화하는 내용이 텍스트로도 남으니까 복습하기도 좋더라고요. 하루에 30분씩만 해도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 다양하게 활용하기 한 끗 차이로 성공하는 프롬프트 탑5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쩌면 익숙한 기능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퀄리티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열심히 찾아서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이전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었다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 챗GPT를 통해서 얻는 정보의 질은 사용자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느냐에 달렸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또 사실 오늘 소개한 모든 프롬프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었는데 눈치채셨나요? 바로 챗GPT에 우선적으로 페르소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한국의 전문 명예학자야. 너는 내 영어 회화 선생님이야. 이렇게요. 챗GPT에게 역할을 먼저 정해주는 거죠. 맞아요. 이거 중요해요.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이 챗GPT를 활용하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유용한 프롬프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